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2025년 3월 A형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파워포인트 3월 A형 문제지고요. 위에 있는 답안 전송 방법은 답안 전송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답안 작성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 반드시 문제와 세부 조건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1번 슬라이드에는 1번 문제를, 2번 슬라이드에는 2번 문제를 작성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작성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3번 슬라이드 작성 못하겠다,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다 하시면 돼요. 4번, 5번, 6번 위치에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도형 및 개체에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 그림자, 외곽선 등이 적용됐을 땐 감점 처리고요.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슬라이드 1에 번호를 넣어라 라는 얘기고요. 2번과 4번은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한다. 문제지와 세부 조건, 번호에 동그라미 점은 입력하지 않는다. 그 시험을 보실 때 보면 그림 파일은 내 PC의 문서 ITQ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와 세부조건 그리고 세부조건 번호, 점선, 원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동그라미 1, 2, 3번 왼쪽에 있는 세부조건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밑에 있는 가로 1번 하고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할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를 하나 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및 내용의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안내선을 가운데 하나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눈금 및 안내선에서 화살표 누른 후에 안내선을 체크하면 좋고요. 그리고 제출할 때는 이 안내선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안내선을 지우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TQ 파워포인트 시험을 볼 때는 슬라이드를 하나, 두 개 정도 작성하고 나서 처음에 파일명을 주는데 슬라이드 한 개마다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는 걸 권장합니다. 간혹 시험 중에 컴퓨터가 오류났을 때 다른 위치에서 컴퓨터를 다시 켜고 시험을 진행할 때 감독관 PC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저장을 누르면.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는 슬라이드를 만들고 한 장을 만들고 저장, 그 다음에 저장 전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ITQ 파워포인트 시험을 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슬라이드가 6장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1번 슬라이드가 있으면 엔터를 5번 눌러서 슬라이드를 6장 만드시면 되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그 다음부터 있는 것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조건에 A4 용지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 상단의 디자인 탭에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누르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면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4 용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최대화, 맞춤 확인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최대화 눌러서 최대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나 맞춤 확인이나 비슷합니다.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이제 마스터를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2번부터 6번에 제목 도형과 로고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메뉴에 상단에 있는 보기 메뉴에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1번이 이제 거의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지정하면 밑에 있는 슬라이드가 모두 설정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 밑에 있는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마스터 슬라이드에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왼쪽에 두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오른쪽에 두고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시면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 1번 슬라이드 밑에 있죠. 전체 구성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 맞게 작성한다.
2번부터 6번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한다. 제목은 굴림의 40, 흰색, 가운데 맞춤, 도형의 선 없음. 하단 로고는 로고 3번, 배경 연보라색은 투명하게 다 설정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로 사용되는 제목은 2번 슬라이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죠. 슬라이드들을 확인해 보시면 6번 슬라이드까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내려 보시면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한번 편집하고 갈까요? 제목 클릭, 그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왼쪽에 굴림의 40 흰색이라고 있습니다. 홈탭, 굴림, 뭐 이거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도형을 먼저 넣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이라 그랬죠? 가운데 맞춤, 글자색 흰색. 도형을 만들고 나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글자색이 흰색이 돼버리면 안 보이죠? 그래서 도형을 먼저 넣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제목 텍스트 상자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밑에 내용이 들어가는 텍스트 상자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니 도형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밑에 거는 화살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지연이라고 하는 도형입니다. 홈 탭 또는 삽입 탭에 도형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먼저 그려야 되겠죠. 블럭 화살표의 왼쪽 화살표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이용해서 화살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형 음각선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약간 짙은 색이니까 짙은 초록색을 선택하도록 하죠. ITQ 시험을 볼 때는 시험 장소 가면은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걸 연습하시면 색감을 익힐 수 있겠죠. 자, 위에 있는 목차가 들어갈 도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순서도의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순서도 지연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도형 윤곽선은 없음이고, 밑에 있는 도형보다 약간 흐려야 되겠죠. 이렇게 짙은 색을 좀 조금 흐린 색? 너무 흐린데 이러면 요 색? 마음에 안 드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지연 도형과 화살표 도형을 쉬프트를 이용해서 블럭을 설정한 후에 그리기 도구에 보시면 조금 작아서 지금 안 보이는데 위에 맞춤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맞춤을 하면 미세하게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제목 텍스트 상자. 그래서 그걸 앞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러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화살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이거 도형이죠. 도형을 맨 뒤로 보내야 되죠. 네,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블럭을 해제하신 후에 텍스트 상자가 조금 밑으로 내려간 느낌이다. 그럼 살짝 위로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로고 있죠. 로고는 아까 로고 3번이라고 했습니다. 로고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 3번을 선택할게요. 삽입 메뉴에서 그림,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문서입니다. 그리고 버전은 2019 버전이에요. 네, 문제지는 16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버전은 19입니다. 그러니까 19와 16의 차이는 메뉴 이름의 차이 정도?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문서의 ITQ 폴더, 픽처, 그 다음에 로고 3번이었죠. 로고 3번 선택한 후에 크기 조정하시고 밑에 내리시면 되고요. 내렸는데 텍스트 상자가 좀 겹치네요. 그래서 살짝 여기도 찌그러져 있죠. 살짝 찌그러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찌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연보라색을 지우라고 했으니까 상단에 그림 도구 서식에 있는 색 메뉴 있습니다. 왼쪽에 투명한 색 설정을 누르고 연보라색을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샵의 경우는 쪽번호입니다. 이거 지우시면 안 되고요. 블럭을 설정하신 후에 여기 쪽번호가 검정색으로 보이니까 홈 탭, 그 다음에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검정색으로 바꾸면 더 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끝났기 때문에 상단의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오른쪽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제외한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모든 슬라이드의 도형과 그 다음에
로고가 들어왔고요. 쪽번호가 없네요. 그쵸? 쪽번호는 삽입 탭에서 텍스트 그룹의 머리글 바닥글 그리고 바닥글의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의 표시 안함 체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두 적용 누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고요. 조건에서 1번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2번부터 6번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썼어요. 근데 2번과 6번 그리고 1번에 텍스트 상자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제목, 부제목 텍스트 상자 지우시고요. 밑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도 지우겠습니다. 6번의 경우도 요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있는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죠. 순서대로 만드셔도 되고, 그다음 여기 왼쪽에 세부 조건을 보고 만드시는 거고요. 표지 디자인이라고 돼서 도형과 워드 아트,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라 라고 요 위에 조건 있죠. 조건을 먼저 보시고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 따라 하시는 겁니다. 1번의 경우는 도형을 이용하라고 있습니다. 도형의 그림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라. 이런 도형을 가지고 오란 얘기죠. 그래서 이 도형은 도형의 사각형의 세 번째 있는 달린 한쪽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살짝 모자라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윤곽선이 없어 보이죠?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ITQ 픽처 그림 1번을 가지고 오고 투명도 50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안에 그림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메뉴 선택하시고요. 파일에서 그 다음에 아까 ITQ 픽처 폴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투명도를 50으로 하라 했습니다. 약간 흐려 보이죠? 여기 투명도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림 서식을 누르시면 되고요. 도형 옵션에 왼쪽에 있는 채우기 및 선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 그리고 여기 투명도 있죠. 여기를 50으로 바꿔주시면 그림이 흐리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때는 이제 채우기 및 선 메뉴에서 옆에 있는 채우기 효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단에 있는 도형 효가 있죠. 여기에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선택할 수 있어요. 5포인트.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바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5라고 직접 지정하셔도 됩니다. 됐으면 이제 닫으면 되겠죠. 자, 그럼 1번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퀀텀 컴퓨터라고 쓰여 있는 이 내용은 워드 아트라고 되어 있지만 입력은 텍스트 상자로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텍스트 상자 선택 도형 안에 하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클릭 그 다음에 입력하면 되겠죠. 퀀텀 컴퓨터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에 있는 텍스트를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두 개 모두 사용해도 되는데 테두리를 클릭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변환이 기울기 위로라고 되어 있고 글꼴이 위로 기울기 그 다음 글꼴이 궁서에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글꼴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궁서 그 다음에 굵게를 선택했네요. 글자 크기는 안 바꿨죠? 네,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변환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기울기 위로라고 했죠. 이 변환을 이용하면 객체가 됩니다. 객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워드 아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확대를 하시면 변환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지금 화면이 작아서 그렇고 텍스트 효과의 변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변환해서 우리가 이름을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못 외우면 출력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로로 약간 기울었죠. 맨 밑에 보시면 기울기 위로라고 나와 있네요. 요거죠.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냐면 전체 반사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반사 터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효과에 반사 기능에 반사 메뉴 있죠? 여기에서
전체 반사 터치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 글자가 너무 작죠? 그럼 늘려주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이용해서 늘리시면 됩니다. 이게 변환이에요. 텍스트로 되어 있던 글자를 워드 아트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적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워드 아트 스타일의 변환을 이용해서 객체로 바꿉니다. 그럼 이게 끝났죠. 그 다음 마지막 3번 오른쪽 위에 로고죠. 로고 3번 갖고 오고 연보라색을 투명한 색으로 설정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삽입, 그림, 디바이스에서 로고 3번 가져다가 크기 줄이시고 색 가서 투명한 색 설정, 연보라색을 클릭해서 지워주고요. 상단에 올려주면 되겠죠. 출력 형태와 같이 약간 작게 해서 올려주시면 1번은 끝입니다. 지금은 설명하느라 하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요거 하나 작성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리죠. 시험을 보실 때 60분 동안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각각 5분도 안 되게 소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만들게요. 목차. 밑에 보시면 이제 얘도 도형입니다. 상단에 이 조건을 보니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글꼴이 굴림에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글꼴은 있는 글 텍스트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도형의 선없음이 나와 있죠. 그다음 세부 조건에는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을 먼저 만들고 글씨에 쓰도록 해야겠죠. 밑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보시면 L 도형 있어요. L 도형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얼추 길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야 되죠. 그것을 회전이라고 하는데 메뉴를 크게 하시면 여기 회전으로 보이실 거예요. 개체 회전. 그래서 개체에서 좌우 대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이 없어요. 선 없음 나와 있죠. 도형 윤곽선은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도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도형삽 위에서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언어가 들어갈 정도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도형 윤곽선은 마찬가지로 없음. 그다음 색은 위에 있는 색과 연관성 있게 색을 좀 줬습니다. 그다음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밑에를 맞춰주고 싶다. 그러면 도형 서식에 있는 상단에서 아래쪽 맞춤을 선택하시면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1번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란이라는 도형 텍스트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야 되겠죠. 글씨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 양자 컴퓨터란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고 블록 설정한 후에 글자 맞춰줘야죠. 굴림에 24다. 굴림 그리고 24.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고 양자 컴퓨터가 글자가 커지니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살짝 위치 조정하시면 되죠. 미세 조정은 테두리를 클릭하고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한 후에 키보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용하시면 한꺼번에 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후에 내용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입력하고 나서 비교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가 조금 너무 도형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것 좀 수정해 볼게요. L 도형을 하나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전체 블록 설정한 후에 살짝 늘려주면 같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넣으려고 했더니 왼쪽이 너무 많이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전체 이렇게 블록 설정한 후에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세부 조건 가겠습니다.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슬라이드 4번을 선택하게 하여라.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비교 블록 설정하시고요. 삽입 탭에 보시면 링크 그룹에 링크라고 되어 있는 게 하이퍼링크입니다. 조건이 슬라이드 4번이죠. 현재 우리 요 슬라이드를 지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문서 내에서 슬라이드 4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미리 보기 아무것도 없지만 내용을 입력하면 4번 슬라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면 파란색으로 밑줄이 그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요건 버전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컨트롤 클릭을 하면은 그 페이지를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이미지 갖고 올 거고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악수를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4번이니까 그림이기 때문에 삽입 메뉴에서 그림선 메뉴 디바이스 그림 4번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 이제 자르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자르기 메뉴 선택 모서리에 있는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또 흰색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드래그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얘네를 완성하기 위해선 하얀 바탕을 클릭해서 완성한 후에 이동을 시켜주면 2번 문제도 끝입니다. 그죠?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상단의 조건을 보니 글머리 기호가 화살표와 그 다음에 네모, 그 다음에 화살표 문단은 굴림의 24 굵게 줄간격 1.5, 그다음 네모 문단은 굴림 20, 그다음 줄간격 1.5입니다. 그렇죠? 요걸 맞춰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위에 있는 영어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글머리 기호라고 이거 표현합니다. 글머리 기호. 지금 기본 글머리 기호는 동그라미예요. 내용을 쓰고 이 부분에서 엔터를 치면 밑에 점이 하나 더 생기죠. 글머리 기호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수준 감소라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단락그룹의 한수준 감소입니다. 다시 나올 때는 한수준 증가가 될 거예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 글머리 기호의 경우는 엔터를 치면 나오기 때문에 밑에 세 줄에 걸쳐 있는 이 문제에서는 이 영문에서는 엔터를 치면 안 되겠죠. 스페이스바만 누르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글머리 기호 앞에 지금 우리가 스페이스바 누른 게 없어요. 근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머리 기호는 화살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락그룹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누르면 화살표의 경우는 붙어 있죠. 스페이스바만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문단은 네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네모 글머리 기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이 모두 굴림의 24니까 그냥 블럭 설정하고 굴림을 먼저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 퀀텀 컴퓨터는 24죠. 24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네모 문단은 20입니다. 그래서 20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든가 전체 클릭하고 줄간격이 1.5라 그랬죠. 단락그룹에 오시면 줄간격입니다. 줄간격에서 1.5로 만들어 주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크기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기를 조절할 때 드래그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면 글자 크기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변경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테두리 클릭,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옵션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옵션의 텍스트 상자입니다. 이게 1번, 2번. 여기서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하시면 텍스트 상자를 줄여도 글자가 크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위에 글귀가 돼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자격증 준비를 할 때 여기 어부에서 Shift 엔터 누르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나는 그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를 느리고 줄이고 할 때 어쨌건 그것도 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Shift 엔터를 누르면 위에 옮겨지고 싶을 때 여기서 Shift 엔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땐 느리고 줄일 때 약간 얘네들이 따라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움직이길 바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에서는 보면 이 끝에 부분이 드래그를 이용해서 움직이면 맞아 떨어집니다. 드래그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시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의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맑은 고딕이네. 뭐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서 써서 그런가 봐요. 요걸 좀 지우고
여기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굴림을 했어야 되는데 안에서 웃겨졌네요. 여기서 그냥 여기 위치에서 한번 해볼까요? 정의 써보죠. 그 다음에 이거 지워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밑에 내용이 올라오면 여기 글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여기서는 지우고 그냥 쓰시면 돼요. 양자 역학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시고 요거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쓰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춰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자 역학 조금만 써볼까요? 현상을 이렇게 알아서 내려가죠. 맞춰주면 돼요. 드래그를 이용해서 글자가 하나 뭐 아니면 두 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 하나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내 문서 IT키 폴더에 픽처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이라고 했습니다. 동영상은 그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의 삽입 메뉴에서 오른쪽 보시면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로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IT키의 픽처 폴더에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실행하면 상단의 비디오 도구로 바뀝니다. 재생 메뉴 선택하시고 시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마우스 클릭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화살표를 누르면 자동 실행이 됩니다. 자동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실행 옆에 있는 반복 재생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게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3번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4번의 경우는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작성한다. 굴림의 18이라고 되어 있죠. 굴림의 18은 도형과 표에 있는 모든 글꼴이 굴림의 8이라는 뜻이고요. 세부 조건 1번에 있는 것은 상단 두 개의 도형, 요 도형과 요 도형. 왼쪽에 있는 좌측 도형은 이 도형 하나죠. 그리고 선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라데이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 스타일 1 강조 6으로 표는 만들어라. 먼저 만들 때 표를 먼저 만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안 썼군요. 이게 흔히 하는 실수인데 여기 3번에 1점 양자 컴퓨터 제목 쓰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2점 슈퍼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비교라고 쓰면 되겠죠. 먼저 만드는 건 표를 만드시고 도형을 만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야 도형들의 크기를 조절할 때가 편리합니다. 자, 상단 중간에 보면 표 삽입 있죠? 얘는 지금 12개의 행이 3개죠. 그래서 12 행 3으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조건에 보면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표 스타일에서 테마 스타일 1이면 이 부분이 테마 스타일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가 좀 다르죠? 그 이유는 머리끌 행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왼쪽 위에 이 부분에 있죠?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을 해제하면 동일해집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조금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의 내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에 맞게 굴림의 18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내부에서 컨트롤 A 눌러도 되고요. 드래그 해도 되고요. 굴림 다음에 18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나와 있진 않지만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메뉴가 지금 텍스트 맞춤이 있죠. 여기서 중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입력할 때 우리가 여기도 원래는 이제 내용을 엔터 치면 안 되지만 표의 경우는 잘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엔터를 한 번씩 쳐서 출력 결과와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도청 및 감청 발생 맞게 엔터를 쳐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도형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선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의 사이즈들이 동일해 보이잖아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글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우도 있는데 동일해 보이지 않나요? 동일해 보이게 만들려면 표도구 디자인 아니고 표도구 디자인의 옆에 있는 레이아웃 메뉴 보시면 행 높이를 갖게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행 높이 같게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행 높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도형 만들기 편리하겠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상단에 도형 하나, 그 다음에 왼쪽에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도형은 밑에 있는 거 먼저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1번 슬라이드하고 동일한 도형이네요. 오른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크기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크기를 정확하게 만들고 싶을 경우는 이 표 안에서 셀 크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면 여기 셀의 너비가 셀 크기죠. 하나를 셀이라고 표현하죠. 10.24예요. 그럼 이 도형을 클릭하고 도형 서식에서 얘도 10.24라고 고쳐주면 너비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딱 위치를 해주면 맞아떨어지죠.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형에 선이 없나요? 있죠. 도형에 선이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초록색 계열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윤곽선의 경우는 암묵적으로 4분의 3입니다. 두께가. 그리고 위에 다이아몬드죠. 얘는 마름모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도형의 마름모.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얘도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고 높이와 너비를 확인하시면 되죠. 2.13에 내 건 10.24네요. 이것도 2.23에 10.24죠. 10.24 하면 다이아몬드 도형이 맞아떨어지고요. 그리고 위치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로 해주시면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경우, 이거 좀 똑같으면 안 되겠군요. 벗어나네. 살짝 작아야 되네요. 윤곽선도 4분의 3. 그리고 세우기는 약간 흐리죠? 흐린 도형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블록 설정, 글씨 좀 넣을까요? 슈퍼 컴퓨터. 글자 모양은 좀 이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복사하면 동일한 크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왼쪽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기본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기본 도형 사각형 그룹의 두 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얘 높이를 아까 우리가 높이가 얼마였죠? 셀 높이? 셀 높이가 3.51이네요. 그럼 얘도 3.5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시켜주면 되고요. 도형의 너비를 확인해야 되니까 양자 컴퓨터라고 써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다 만들고 같이 블럭 설정해도 그거는 뭐 본인의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살짝 벗어나게 했네. 여기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주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4개가 있어요. 중지점을 2개로 만들고 1번은 흐린색, 그다음에 끝에 거는 같은 녹색으로 바꾸죠. 그다음 위에 보면 선형이 있고요.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아래쪽이라고 위쪽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뒤집어야겠네요. 그럼 여기를 흰색, 왼쪽을 검정 짙은색 이렇게 바꿔보자. 그리고 선형이고요. 선형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아래쪽. 요거 맞춰주기 위해서 색을 바꿨습니다. 그쵸? 바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이게 근데? 맞네요. 색이 흐려서 그러네요. 그 다음에 도형음각선은 검정색이고요. 굵기는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다음 양자, 암호, 양자 센서. 자, 그 다음 이렇게 도형들을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이 굴림의 18이죠. 홈탭에서 굴림 18 글자색 검정 이면 되죠. 표의 경우는 이렇게 블럭을 설정했을 때 표는 이 범위에 있는 글꼴을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한 거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끝났죠. 4번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왼쪽에 있는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죠. 다음 거 보도록 하죠.
5번입니다. 5번. 5번 슬라이드고요. 3이라고 되어 있고 나라별 양자 컴퓨터 라고 만들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 차트도 가운데 있는 4개의 아이콘들 중에서 끝에 있죠. 차트. 시작이 뭐는가 하면 종류가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시작하라 했습니다. 글꼴 굴림의 16 외곽선은 전체적인 글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수정해야 됩니다. 이건 먼저 하고 그다음 얘를 나중에 해야 됩니다. 차트 제목은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막대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배열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미국 위쪽에 있는 내용을 쓰면 돼요. 따라서 미국, 그다음 유럽연합.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7까지. 그리고 A 2번에 정부 투자 억 달러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이건 상관은 없는데 글자가 보이게 하고 싶으면 A와 B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으시면 이런 크기 조절 아이콘이 생기죠? 크기 조절 마우스 포인터가 바뀝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했는데 밑에 내용을 보니 뭐가 좀 달라요. 정부 투자가 이쪽에 있고 미국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밑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항목 3과 항목 4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얘를 항목 3과 4를 드래그해서 지우느냐가 아니라 파란색 여기 조절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으면 세로 방향 화살표가 생기죠. 네, 크기 조절입니다. 위로 올리세요. 드래그해서 위로 드래그해서 올리면 출력되던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항목 1, 2에 해당하는 정부 투자 스타트업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방향이 좀 달라 보이죠? 네,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이렇게 출력되게 하고 싶으면 지금 현재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차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행렬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력되어 있는 행과 열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행렬 전환을 한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르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위에 있는 조건, 굴림, 16 외곽선. 어디를 클릭하느냐? 차트 영역이라는 데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은 이 부분이 차트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 클릭.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밑에도 있는데 위에를 보고 하는 게 편리하겠죠. 홈 탭에서 굴림이라 그랬죠? 굴림 16. 자, 전체적으로 글꼴이 바뀌었죠.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외곽선 넣으라 그랬습니다. 외곽선은 요 테두리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럭을 해제하면 테두리가 아무것도 없죠. 여기엔 테두리가 있는데 우리 거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테두리 주는 겁니다. 차트 클릭. 그 다음에 차트 도구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차트 디자인에 있나요? 차트 도구 맞죠? 네,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생겼죠. 그 다음 차트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세부 조건 1번의 조건 나와 있습니다. 궁서의 24 굵게다. 홈 탭에서 궁서 24 굵게를 선택하고 글자색 검정색 아니에요. 얘 지금. 네, 검정색 만들어주면 좋은데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옵셋 아래쪽이래요. 자, 얘는 지금 현재 색이 없어요. 색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조건에 보시면 다음 조건에 여기 차트 영역에 채우기 노란색이라 되어 있어요. 차트 영역 여기죠. 차트 영역 여기입니다. 여기 클릭하고 차트 도구 서식에서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면 여기 노란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목에는 색이 없어요. 흰색을 바꿔야 됩니다. 도형 채우기 흰색. 그 다음 테두리 넣어주라 했죠. 윤곽선은 검정색. 그 다음에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림자 옵셋 아래쪽. 그림자 옵셋 아래쪽이기 때문에 도형 효과 그림자 옵셋 아래쪽은 요건가요? 두 번째 거? 네, 옵셋 아래쪽.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건에서 두 번째. 차트 영역은 노란색, 그림 영역은 흰색이라 했습니다. 그럼 차트 영역 클릭. 차트 영역 이 부분이라 했죠? 네, 클릭.
도형 채우기 노란색 해보시면, 그리고 여기 색깔 얘기할 때는 표준색입니다. 위에 있는 이런 색들 아니고요. 표준색입니다. 노란색. 이제 제목에 흰색이 들어가죠. 네,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요. 흰색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영역은 이 안에 쪽입니다. 요 막대가 있는 안에 쪽. 그래서 그림 영역은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흰색 바꿨죠? 그럼 출력 형태 보시면 요 선 없어요. 클릭하시고 점 생겼죠? 딜리트. 그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스타트업 계열을 다이아몬드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 지정하라 했습니다. 요거죠? 스타트업이 현재 뭐예요? 요게 범례입니다. 여기 점이 범례예요. 막대 계열들의 이름을 표시해 준 거죠. 주황색이 스타트업이네요. 자, 스타트업 클릭.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얘가 계열이고요. 차트의 종류가 묶은 세로막 등에서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자, 스타트업 계열을 뭘로 하라? 꺾은 선형. 무슨?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 보조축 지정하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조축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두 개. 자, 확인 버튼 누르면 네, 첫 번째 조건 끝.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요 동그란 점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스타트업 계열을 표식이 다이아몬드 바꾸라 그랬습니다. 크기 뭐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오른쪽 버튼, 점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모든 걸 변경하는 것은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상단에 채우기고요. 채우기 및 선 클릭하시면 표식 있습니다. 표식을 누르면 표식 옵션 있습니다. 자, 순서요. 데이터 계열 서식 1번, 그 다음에 채우기 2번, 표식 3번, 표식 옵션 4번, 그 다음에 기본 제공이 5번입니다. 여기에 요거 있죠. 여기를 다이아몬드로 바꾸시면 되고요. 기본 제공 클릭, 다이아몬드. 그리고 크기는 12 정도, 뭐 10 해도 상관없는데 12 정도 하면 다 도드라지더라고요. 자, 잘 보이죠? 색깔 동일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버전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였냐면 값 표시하래요. 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150을 얘기합니다. 누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값을. 중국의 정부 투자 억 달러 개혁만. 억 달러? 억 달러. 중국 투자하죠? 요거죠, 요거. 정부 투자죠. 왜 중국이 왜 나왔지? 아, 정부 투자의 중국이죠. 그럼 파란색 계열이네요. 요걸 한 번 선택하면 전체 선택이 되는데 150만 출력되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중국만 한 번 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아닙니다.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요. 한 번 클릭, 한 박자 쉬고 한 번 더 클릭. 그러면 점이 하나만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또는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 지금 차트 요소가 떠 있네요. 차트 요소. 옆에 있는 더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누르시면 150이 나옵니다. 그죠? 네. 밑에 있는 이 범례라고 했죠? 이 범례 필요 없습니다. 딜리트. 밑에 표가 나왔죠? 요 표 있잖아요. 요 표를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 또는 데이터 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버전 따라 달라요. 데이터 테이블 또는 데이터 표. 데이터 테이블로 하면 되겠죠. 일단 출력 결과로 확인할게요. 모든 내용들은 출력 결과와 동일해야 됩니다. 왼쪽에 보면 0부터 160까지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80이고 0인데 증가값이 2씩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 클릭, 오른쪽 버튼 축서식을 누르시면 여기에 최소값 0부터 시작했고요. 최대값이 80까지 나온다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제 다른 데 클릭하면 80으로 바뀌죠. 근데 20단위죠. 그게 단위, 기본 또는 주, 기본, 주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0으로 바꿔주시면 숫자가 바뀌죠. 근데 여기에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은 어떻게 만드냐? 눈금이에요. 눈금인데 현재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눈금이 현재 바깥쪽으로 되어 있죠. 바깥쪽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안 나오죠. 그 얘기는 없음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바깥쪽을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왼쪽도 할 수 있겠죠. 클릭. 눈금이라 그랬죠?
현재 주는 없음이죠? 바깥쪽 나오죠? 다시 없음으로 바꾸면 선만 출력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투자 주력 도형입니다. 도형 중에서 설명선이죠. 설명선 중에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가 둥근이란다.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절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시키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위치가 지금 약간 이렇게 돼서 방향이 이쪽 방향인 거죠. 살짝 위로 올려서 그 다음 투자 주력. 투자 주력. 그럼 얘 글자 크기는 얼마일까요? 글자 크기는 동일합니다. 5와 파트 영역서 19. 불림에 그다음에 16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글자 색은 검정색이네요. 굴림 궁서로 바뀌었네. 우선 저거는 먼저 하고 갈게요. 스타일. 굴림에 18이라고 써있네요. 밑에 파란 강조. 예전에 없었는데 지금 있네요. 파란 강조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서식에서 파란 강조 2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요가가 여기죠? 미세요가 파란 강조 1입니다. 그리고 이제 홈 탭에서 굴림. 이게 직접 썼을 때는 확인하셔야 돼. 이거 궁서로 자꾸 바뀌죠. 굴림인데 이제 됐네요. 그 다음에 18로 바꾸라 그랬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가운데 맞춤해줘야겠죠. 그다음 텍스트 맞춤에서도 중간으로 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지에서 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선이 있죠? 네. 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금 약간 봐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5번 끝났습니다. 설명하면서도 빨리 하죠? 네. 자, 이제 마지막 겁니다. 4번. 양자 컴퓨터 활용 사례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형도 보시면 두 개네요. 두 개인데 좌우 대칭했죠.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 네, 사각형 그룹에서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도형들이 다 지금 글꼴이 굴림의 18이잖아요. 이걸 좀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은 도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 색을 하나 바꾸겠습니다. 일단 이런 색으로 바꿀게요. 기본색. 그 다음에 글꼴이. 그 다음 도형에서 얇은 도형은 두께가 4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4분의 3을 바꿔주겠습니다. 홈탭에서 글자 크기를 굴림에 18로 바꾸겠습니다. 바꿨어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기본 도형 설정을 누르면 이 이후에 만드는 모든 도형의 글꼴은 궁서군요.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굴림. 직접 쓸 때 이렇게 오류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다시 기본 도형 설정합니다. 지금 보면 도형의 선도 바꿔야 되겠네요. 선색을 검정색이 아닌가 봐요. 맞나? 다시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 설정. 그러면 이 도형의 채우기 색은 옅은 녹색 그리고 검정색의 테두리 그다음에 굴림의 18 두께는 4분의 3인 도형이 만들어진 기본 도형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의 경우는 이렇게 그냥 동일하게 가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회전해야겠죠? 회전 좌우 대칭. 자, 그 다음 여기 두꺼워요. 얘는. 그러면 이 두꺼울 때는 보통 도형 음각선의 경우 두께는 2와 4분의 1이 국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게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보기가 좋은 두께가 2와 4분의 1이다. 그리고 대시를 보시면 약간 두꺼운 점선이죠. 그걸 파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선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도형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도형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도형들을 오른쪽 걸 한번 만들어 보죠. 오른쪽 거에 여기 양자 컴퓨터 밖에 있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은 도넛입니다. 도넛이고 찌그러지지 않게 만들 때는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이 도형 보세요. 동일의 색깔이 보이시나요? 글꼴 한번 볼까요? 홈탭에 굴림의 18. 자, 기본 도형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누르면 모든 게 다 동일하게 다른 도형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동일한 색에 동일한 글꼴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만들므로써 우리가 글자 같은 모양들이 글자들을 수정할 때 글자 잘못하면
도형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본 도형 설정하고 만들면 좀 더 편리하겠죠. 이걸 드래그해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날씬하게 만들고 색을 변경하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약간 회색 계열이죠. 네, 회색 계열로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뭐 이제 다 왼쪽에 보시면 조건에 굴림의 18이었습니다. 그래서 굴림의 18로 기본 도형 설정했고요. 그다음 요게 스마트 하트, 요게 스마트 하트입니다. 스마트 하트 있죠? 3차원 벽돌, 4차원 경사면 첫 번째 게 3차원 벽돌, 두 번째 게 3차원 경사가 될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도형을 하나 다 만들 건데 요 도형 만드는 법과 그다음 요 도형 만드는 법만 우선 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고속 연산이라는 도형은 순서도에서 출력일 겁니다. 순서도에 어디 있죠? 출력 있습니다. 아, 문서군요. 문서 도형을 만들고요. 색은 나중에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도 하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상하 대칭해야 되잖아요. 상하 대칭을 해서 바꿉니다. 좌우 대칭도 해야 되나요? 좌우 대칭. 이 상태에서 여기다 글을 쓰면 글자색 검정색으로 안 바꿨군요. 네. 잘못했네요. 네. 글자색 검정색을 바꿔주세요. 흰색으로 나오네요. 글자가 얘를 하나 드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듯이 고속 연산이라고 쓰면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밖에서 고속 연산 쓰고 얘는 글자 모양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암호 해독이라는 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다음에 이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블록 화살표에 자주 등장하는 도형들이 있어요. 이 도형, 이 도형. 지금 이 도형은 이 도형이네요. 이 도형인 것 같습니다. 블록 화살표에서 지금 사용할 도형은 화살표 왼쪽, 오른쪽, 위쪽이라는 도형을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 부분에 있는 도형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이 도형 여기다 글씨 쓰면 되죠. 글씨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집어넣는다. 그래서 도형을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다음 글자색이 흰색인 건 흰색으로, 검정색인 건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볼 건 뭐냐면 업무 효율화와 검색 최적화라고 하는 도형 있죠. 여기는 이제 연결선이 있습니다. 근데 동그란 점이잖아요.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여기 당황합니다. 다 모두 화살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형에서 보시면 직각 화살표가 있어요. 양쪽. 선에서 보면 연결선, 꺾인 양쪽 화살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업무 효율화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드래그가 아니에요. 업무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점이 생기죠. 위쪽 점에서 오른쪽 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위쪽 점에서 정확하게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한 상태에서 자, 옆에 있는 검색 최적화에다가 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이죠. 그리고 두께는 2와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2와 4분의 1. 그리고 화살표 스타일의 경우는 위에 있는 메뉴바, 리본 메뉴바를 이용하는 걸 권장해요. 저는. 왜냐하면 옆에 도형 서식을 이용하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화살표를 이용해서 양쪽 동그라미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도형 서식이 있다 그랬죠.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을 누르면 머리와 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머리 유형, 꼬리 유형. 요걸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각각.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에 있는 스마트 하트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하트는 삽입 메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스마트 아트 메뉴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 관계형이죠. 행렬형에서 세 번째 있는 눈금 행렬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시고요. 내용 입력을 중첩 밑에 양자 컴퓨터 양자 터널형이잖아요. 양자 그다음 시프트 엔터 터널형 이렇게 시프트 엔터를 이용해서 터널링 입력하시는 거 권장합니다. 그리고 드래그하고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게 지금 이 스마트 아트가
블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권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블록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룹할 때 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은 바꾸셔야 됩니다. 굴림. 근데 글자 크기는 안 바꿔도 되고요. 여기서 글자 색은 검정색은 맞춰주시고, 다음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 변경에서 여기는 흑백이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3차원 스타일에서 3차원 벽돌이 요거죠. 동일하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흰색이 됐네요. 다시 바꿔줘야 되네요. 검정색. 바꾸고 나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있는 도형은 밑에 있는 스마트 아트의 경우는 또 클릭을 하고 삽입해서 스마트 아트에서 프로세스형에서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입니다. 확인. 생겼죠? 그다음에 3개예요. 3개인데 하나 지워야 되죠? 클릭하고 지워도 되고, 여기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에 텍스트 상자입니다. 여기서 딜리트 해도 됩니다. 사라집니다. 2개죠? 그다음 내용을 입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 텍스트 상자는 지워야 되고요.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이고요. 위치시켜 주시면 되고, 지금 이 글자는 되게 커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커 보이면 글자 크기를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이 글자 크기를 스마트 아트에서 글자 크기를 맞추면 스마트 아트가 너무 깨진다. 그러면 글자 크기 안 맞춰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글자가 너무 크니까 굴림에 18로 바꾸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서 색 변경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차원 경사죠. 3차원 경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글자색 확인하시면 되고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1번 세부 조건 1번입니다. 세부 조건 1번이 끝났으니 이제 그룹하고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죠. 그룹화라는 건 1번 따로 묶어주고 2번 따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형을 크게 감싸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와 도형들이 모두 다 점이 찍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그룹에 정렬해서 그룹. 마찬가지로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감싸서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이 모두 감싸지도록 다음 정렬해 그룹화를 선택합니다. 왼쪽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1번이니까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1번 먼저. 실선 무늬 세로로래요. 애니메이션 나타내기 그룹에 실선 무늬를 찾아주면 되겠죠. 실선 무늬 선택하고 효과 옵션에서 세로. 자,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야 효과 옵션 나옵니다. 여기다 오른쪽 건 회전이래요.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회전.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까지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 파일 이름 슬라이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월 A형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